최근 광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관내에서 진행되는 철거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했습니다. 올 상반기 경기 북부 5개 시군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북부 시군 중에서는 동두천시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와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가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외선 재개통,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직원은 법원 개인회생과 직원으로 보건당국은 법원의 일부 업무를 중단시키고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직원은 법원 개인회생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난 20일 도봉구로부터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7명이 이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10여 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개인회생과는 비상근무자만 배치돼 일부 필수 업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도 밤 12시로 늘어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은 2단계 방역조치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2단계가 적용되면 10시까지 제한됐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2시간 더 늘어나고 7월 14일까지 사적 모임도 6명으로 확대됩니다. 또 확진자 수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후 8명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백신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광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관내에서 진행되는 철거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했습니다. 안전점검에서는 건물 해체가 해체 계획서대로 준수되는지와 공사 중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점검에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철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수십억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개막한 레츠 DMZ 평화예술제가 상반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하반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개막한 레츠 DMZ 평화예술제. 한반도 평화 염원과 비무장지대 가치를 알리는 상반기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평화를 이라는 핵심 메시지로 DMZ 아트 프로젝트와 포럼,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DMZ 포럼에서는 국내외 16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해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한 문화와 생태, 농업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화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K-팝 스타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DMZ 콘서트에서는 K-팝과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통해 DMZ의 가치와 평화를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DMZ를 주제로 공연과 토크 콘서트 등 찾아가는 레츠 DMZ를 비롯해 자전거 대회와 마라톤, 걷기 대회 등 스포츠 사업인 DMZ 런이 열릴 예정입니다. 허위 개발 정보를 흘린 뒤 부동산 지분 쪼개기로 수십억 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를 청약해 당첨된 176명도 붙잡혔습니다. 종합설계 주식회사 대표 A씨와 분양대행업자인 B씨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설립한 뒤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들여 허위 정보를 흘려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의 토지를 팔았습니다. 이들은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 호재가 많다며 거짓 홍보를 하면서 135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팔아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5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미는 등 부정 청약자 17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1,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를 마친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79명은 형사 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혼잡 문제로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왔던 김포도시철도에 대한 과밀화 해소 대책이 추진됩니다. 김포도시철도는 지난 2019년 개통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혼잡률이 최대 285%에 달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단기 대책으로 출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예비 차량을 추가 편성해 3분 간격으로 배차되는 차량을 기존 3회에서 16회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 빠른 열차 순환을 위해 양촌역과 김포공항역을 운행하던 영업 구간을 출근 시간대에 한해 구례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단축 운행하고 대신 구례역에서 양촌역 간 무임 셔틀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중기 대책으로 열차 5편성을 추가로 구입해 오는 2024년 11월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재해 우려 지역이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기존 289개소였던 재해 우려 지역을 615개소로 확대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급경사지에는 낙석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122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상습 침수와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와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농촌과 산림 지역의 경우 지역 자율방재단을 확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와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가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된 이후 북부 주민들 조속한 운행 재개를 바라고 있는데요. 언제쯤 재개통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최경자 경기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외선 재개통은 북부도민들의 수건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최근 도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바도 있는데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이 경제적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부분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아시는 것처럼 교외선은 지금 재개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재개통을 위해서 철도 시설 개량비 540억 원이 내년까지 전액 국비로 투입되고 차량 정밀 안전 진단비도 103억 원이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됩니다. 이 중 72억 원은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가 함께 부담하기로 했고 경기도에서는 31억 원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도 필요한데요. 현재 추산하기로는 매년 5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비용은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 3개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가 요청한 것은 그동안 철도 소외 지역이던 북부 지역의 유일한 철도가 교외선인 만큼 경기도가 일부 운영비를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동두천역에서 철원 백마고 지역까지 금강선선이 복선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이 철도에는 매년 5억 원씩 경기도가 보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원도민도 이용하는 철도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 북부 유일한 철도인 교외선에 경기도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운영비 문제와 함께 개통 이후 여러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도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께서 주변 관광 활성화 개발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이재명 지사 의견 들으셨습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교외선이 재개통되면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변 관광 활성화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기에 지사의 의중을 묻기에 질의했습니다. 특히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만큼 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너무나 궁금했었죠. 답변에서 이재명 지사께서는 북부 지역을 향한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개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검토는 아니지만 계획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겠지만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 교외선을 타볼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과제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까지 철도 시설 개량 실시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면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철도 시설 개량 공사가 진행되며 최종 역사에 대한 개보수가 마무리되고 2024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교외선이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 개량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500억 원은 전액 국비로 편성될 예정이므로 내년도 정부 본 예산에 꼭 편성되는지를 확인해야겠고요. 이후 지자체에서도 차량 정밀 안전진단비를 분담하기로 한 만큼 이 약속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저 역시 도의원으로서 추가적인 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교외선 재개통이 교통 소외 지역이라는 이런 오명을 벗어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경기 북부 5개 시군의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내 집값 상승률은 10.1%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 상승률은 동두천이 14.6% 올라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서 고양이 13.6%, 의정부 13.3%, 남양주와 양주가 10.8%로 경기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GTX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 북부의 최근 집값 상승률이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북부에서 분양한 단지 중 2곳을 제외하면 모두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부터 오는 8월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11,000여 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강가나 하천에 고립되는 사고도 걱정됩니다. 심다혜 기자가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하천 한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는 한 남성. 출동한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빠져나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해 8월 은평구 진관동의 북한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성인 발목 높이만큼 물이 얕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갑자기 내릴 경우 1시간 안에 허리까지도 차오를 정도로 물이 세차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습포구를 가져간 훈련 현장입니다. 진관천 및 주변 등산로 이용객께서는 즉시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에 따라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등산객 2명이 범람한 등산로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대원들이 계곡 양쪽 나무에 밧줄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조심스럽게 구조합니다. 행정당국은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비가 쏟아질 때 강가와 산길 등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능하면 하천을 건널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천에 휩쓸려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일단 대피하셨다가 구조를 요청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위급 상황에서는 구조대원 도착 전까지 가슴 압박 등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당국은 장마철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